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MSNBC와 CNN 선거 후 시청률 구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움, 그리고 루이지 만지오네와 기업 권력에 대한 미국의 증가하는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의 시청률 변화와 이에 따른 전략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팍스 뉴즈는 시청률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MSNBC와 CNN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의 시청률 변화. 팍스 뉴즈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충성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약 2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상승. 반면 MSNBC와 CNN의 시청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MSNBC 46% 감소 평균 60만 명, CNN 46% 감소 평균 40만 명.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2016년보다 이번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둘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당파적 반응.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 패배 후 미디어의 환멸을 느껴 뉴스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팍스 뉴즈의 시청률이 6% 감소했으며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에도 비슷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시러큐스 대학교의 조안나 더너웨이 교수는 상대 진영의 승리를 볼 때 반대파는 뉴스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미래의 가능성과 전략. MSNBC와 CNN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청률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이 진보적 시청자들을 자극하면 이들이 다시 TV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7년 트럼프 첫 임기 당시 MSNBC는 시청률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MSNBC는 새로운 진행자를 영입하고 프로그램 개편에 나섰습니다. 알리 비탈리가 오전 프로그램 웨이 투 얼리의 새로운 진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CNN도 디지털 콘텐츠와 팟캐스트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케이블 뉴스 업계의 구조적 변화. 미국인들은 점점 더 케이블 TV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채널은 여전히 모회사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팍스 뉴즈, MSNBC, CNN 모두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다섯째, 대체 미디어의 부상. 팟캐스트와 유튜브 같은 대체 미디어가 점점 더 많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UNC 채플힐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 다니엘 크라이스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MSNBC, CNN, 팍스 뉴즈의 시청률 변화와 이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미디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내 대기업에 대한 분노와 복잡한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임원의 암살 사건과 이를 둘러싼 여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권력의 영향과 그에 대한 반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임원의 암살 사건과 여론.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루이지 만지오네를 체포했으며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로빈 후드로 묘사하며 대기업의 부패에 맞선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보험사와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분노의 확산. 미국인들은 점점 더 대기업의 권력과 탐욕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68%의 미국인이 대기업이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56%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기업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당한 이익 추구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고객을 외면하거나 고비용 구조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분노가 특히 큽니다. 셋째, 대기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복잡한 감정. 한편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업가 정신거부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 리더들은 여전히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고객이나 직원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업이 사회적 이동성을 방해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노동자와 CEO 간 격차의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 파업과 CEO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습니다. 항구, 호텔, 자동차 제조업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를 문제 삼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EO와 일반 직원 간의 보상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5째, 정치적 반응과 사회적 변화. 대기업에 대한 좌우 진영의 시각 차이. 좌파 대기업의 탐욕의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 우파 대기업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사회적 입장을 취하면서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에 비판적이면서도 월가 출신 인사를 백악관에 임명하며 균형 잡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대기업의 지나친 자동화가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6째, 사건이 드러낸 교훈. 건강보험 임원의 암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대기업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대기업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윤리적 문제와 공정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기업에 대한 분노와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재조명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